오늘의 사연은 사이다 사연입니다. 후반부에 사면타로 사이다를 날리는 장면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이다의 사이다에 막판까지 또 사이다까지 있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일이지만 시간도 흐르고 어느 정도의 제 상처도 아물어서 제가 인생에서 시원하게 복수한 사이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일이지만 제 인생에 이만한 사이다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속 좀 시원해 보시라고 쓰게 됐네요. 2007년에 생긴 일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만큼 제 상처가 아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릴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네요. 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남자와의 일화예요. 그 남자와는 22살에 만난 지 200일 만에 군대를 보내고 전역을 기다려 4년을 더 연애했어요. 남친 집이 많이 어려워 전역 후 복학이 힘들게 되었고, 전 당시 19살 때 취업 나간 공장 주야 교대 일이라 돈을 꽤나 모은 상태였죠. 저 또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4천 모으고 돈이 모이면 전셋집을 얻어서 알바하면서 공부해 대학을 가려고 했죠.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 남친이 그렇게 되자 학비를 보태주었고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고 남친 학교도 마침 같은 지역이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군에서 모은 월급 다 져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정말 많이 믿었어요. 우린 별로 싸운 일도 없고 남친이 저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이어서 잘 지냈거든요. 남친은 졸업을 했고 대기업 계열사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인턴이었지만 행복했죠. 저도 다니던 회사에 오래 다녀서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진급하며 연봉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줄었고요. 입사하던 날 남친이 뒤에서 저를 안아주며 정말 달콤하게 이제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너 공부해. 라고 했지만 자리가 아까워서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고 취미생활 시작하며 각종 자격증을 땄어요. 낭비하는 시간 없이 일 끝나면 취미생활하고 조금 더 몰입해서 자격증 따고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해서 집에서 4일간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푹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되게 예민하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다치게 하고 막 실신해서 깔깔깔 웃으면서 저희 집을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러다가 눈이 떠졌거든요. 뭐랄까, 이건 정말 느껴본 사람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남친도 걱정되고 저도 집에만 있어야겠다. 뭔가 이거 꿈이 이상하다 생각했죠. 네이트온이라는 메시지 보내는 어플이 있었는데요. 남친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 메시지 매니저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새벽에 남친이 잘 때요. 이 기능은 당시 네이트온에 있었던 메뉴인데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으면 그 내용 그대로 네이트온 어떤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투지 쓰던 시절이죠. 그때 저도 모르게 남친의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 직감이었나 봐요. 남친 바람의 직감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남친이 사생활을 보고 싶다거나 의심된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꾼 그날은 유독 그런 의심스러운 그리고 걱정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새벽에서 아침이 되고 남친이 출근하는데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요. 그 여자는 남친이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여자였죠. 충격받아서 얼굴 표정도 굳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친이 출근할 때까지 침대에 있다가 나가자마자 정신 차리고 저는 진짜 눈물 질질 짜면서 그걸 일일이 다 출력해두고 있었네요. 첫 내용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봐. 빤쭈도 똑같고. 이거 보자마자 했어. 이 새끼 내가 사준 팬티 입고 딴 년이랑 똑같다고 좋아하는 거 봐.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우리 주말에 한번 할까? 그때 거기 되게 좋았잖아. 이런 문자도 오고 가고
화장품 떨어진 거 없냐고, 한번 사줄 때 안 됐냐고 그러고, 뭐 자기가 어떤 기구를 샀는데 같이 이번에 사용하자, 뭐 이런 개소리도 하고요. 그냥 뭐 아주 인고 커플이 따로 없더라고요. 회사를 간 건지 연애를 하는 건지 충격적인 메시지는 그대로 저에게 계속 오고 있었죠. 아, 괜히 내가 저런 꿈을 꾼 게 아니구나.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을 싹 닫고 평소처럼 대했죠. 여튼 복수를 하든 뭐를 하든 남친과 그 여자의 문자 메시지를 많은 양 그리고 많은 내용을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표정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남친은 안 좋은 일이 있냐면서 저를 걱정했고 또 문자 메시지로는 야, 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표정이 아주 썩어가지고 뭐 아는 느낌인데? 이렇게 남친은 그 여자한테 보내고 그 여자는 또 헐, 우리 들킨 거 아니야? 아, 나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둘이 아주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또 열받아서 온몸이 굳어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고요. 결국 메시지 내역을 싹 다 뽑아서 남친에게 여자 만나고 있는 걸 안다고 알렸고 집에서 꺼지라고 내 눈앞에 띄면 진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내쫓았고요. 남친도 뭐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왜 자기 문자 메시지를 몰래 봤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문자 메시지 몰래 본 거는 제 잘못이지만 파락파락 소리 지르면서 자기 잘못은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치고 저한테 역정을 내는 게 아주 짐승 같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한테 그러니까 너가 질려서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내가. 뒤에서 음침하게 남의 문자나 보고 니도 반성 좀 해라. 왜 네 남친이 다른 여자를 떠났는지. 이런 개소리도 들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전화해서 유도신문으로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제 남친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녹음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그냥 안 보내준다고 상처받은 만큼 싹 다 니네한테 돌려줄 거니까 딱 기다려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으로까지 안 가려고 했거든요. 사귄 시간도 오래되었고 그냥 법으로 해결할 만한 에너지가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 사실을 알게 되고 밥 먹는 것도 못 먹겠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부터 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에너지가 없었죠. 근데 남친이 태도를 보고 진짜 없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악으로라도 버텨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죠. 단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인데 바람으로 어떻게 법적 고소가 되냐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 사람 학비며 생활비 등 사귀면서 또는 같이 살면서 들어간 금액들을 며칠 동안 계산하여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몇 년 지난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용들 찾기 진짜 힘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장을 작성했죠. 사실혼 부당 파기와 혼인 빙자 간음죄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예전에 진행한 거라서요. 여튼 그 여자도 제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증거 녹취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여자에게 500, 그 남자에게 뒷바라지 비용 포함 1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고 또 민사로 넘어가 당시 골반염 걸려 난관이 막혀있던 걸 소송하여 1000을 더 받았어요. 남친에게 전염된 성병으로 인한 합병증, 소송 후 난관 성형수술하고 완치됨. 그 당시에 비뇨기과에 남자친구가 그 균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남친이 문자로 미안하다고까지 한 내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길었고 그동안 그 년놈들은 정직원이 됐더라고요. 정직원이 됐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사이다가 아니겠죠. 권성진학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돈 받은 걸로 만족이 안 됐죠. 누구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정직원이라? 뭐 그 년놈들도 지쳤겠지만 길고 긴 소송 기간 동안 제 마음만 엉망진창이 되고 정직원 된 게 분하고 잠도 안 와서 그래서 사이다를 날렸습니다. 그 년놈들 회사의 인사부와 연락하여 팩스 번호를 받아 소장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겠죠. 어떤 영문 모를 사람이 회사의 팩스로 본인 직원들 바람으로 고소당한 소장을 팩스로 보냈는데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솔직히 남 입장에서는 얼마나 씹기 좋은 재밌는 일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년놈들 가만히 두는 게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자는 권고사직, 전 남친놈은 지방 발령 났는데
지가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판결 나온 돈은 그 사람이 그만한 돈이 없어서 압류 진행하다가 부모님 살던 집 담보로 대출받아 헤어진 지 2년 만에 위자료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꽃꽂이를 배워 저 위자료와 제 돈을 합쳐 가게를 얻었고 가게에서 플라워 클래스 운영하고 있어요. 저 일로 당시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되어 8kg가 빠졌네요. 그때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 있었냐고, 얼굴 빛이 왜 이렇게 안 좋냐며,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졌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여자와는 결국 헤어지고 1년도 안 돼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그 사람 친구 중에 오지랖펄 입산 여사친이 제 이야기를 해줘서 예전에 사실 확인 전화 받은 적도 있었고 한 1년 전쯤 둘 다 친했던 지인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가오길래 얼른 핸드폰에 있는 녹음 켜고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연락처 줄 수 있냐, 네 생각 많이 했다 등등 개소리를 하길래 녹음해서 바로 들려주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이면 네 애새끼 다 크고 개념 생겼을 때 그때 그 소장이랑 이 녹취 보여줄 테다 하고 돌아왔어요. 나한테 소송까지 당하고 돈까지 물어줬으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미친 것 같네요. 나름 끝까지 사이다를 날렸어요. 저는 결혼 생각은 없고 간간히 심심하지 않게 연애나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네요. 쓰다 보니 너무 간추려서 스펙타클한 그때의 감정은 없지만 요즘 답답한 일들만 TV에서 나오는데 제 사연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한 마음 가지시길 바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